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받지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받다. 국민들은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 선택은 그 자체로서는 변경할 수 없죠. 거부할 수도 없고, 예, 그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죠.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 중에 하나고, 예,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는데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면 예, 책임은 그거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를 연장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한 거. 그러니까 잘 못했으니까 정권이 교체됐죠. 그럼 국민들의 책임은 뭡니까? 국민들은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와 공복의 차이거든요. 우리처럼 저처럼 정치를 했던 사람들, 직업 정치인들은 늘 국민들의 선택에 운명이 좌우되죠.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원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라면 특히 뭐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을 탓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지식인, 자연인, 지식 소멸상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투표 행태를 되짚어보며 비판할 점은 없나요? 예, 그거는 가능하죠. 그건 이제 그렇게 말해보자면. 예, 그거는 성찰이 필요하죠. 우리가. 네.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한 선택은 그 자체로서는 변경할 수 없죠. 거부할 수도 없고, 예, 그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적법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라면.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을 하는 이유, 그거는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봐야, 예, 그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수용하더라도 그런 결과를 낳게 된 판단의 기준,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 토론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런 거죠. 저는 국민들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어떤 판단 착오냐 하면 국민들은 그냥 좋은 거는 다 좋은 대로 가고 유권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던 거는 고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고 경제 살리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맨날 딴짓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식으로 또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더 경제에 집중했으면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좀 더 유능했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하여튼 참여정부가 그 만족을 그런 점에서 좀 못 시켰고 참여정부와 관계된 후보들이 또 그걸 잘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거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경제성장률도 7%를 올리고 뭐 소득도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런 패키지는 없거든요. 만약 광고가 그렇게 나갔으면 그거는 허위 과장 광고 또는 사기 광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좋았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을 보수정당 쪽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을 찍었는데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 패키지를 풀어보니까 무슨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지금 줄푸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줄푸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금은 줄이고 했더니 강부자들 왕창 부자들한테 돈을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죠. 지금 부자들한테 다 돈 갖다 주고 그러고 이제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하면 다시 그 국채를 그 부자들이 돌려받은 세금으로 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는 풀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이런 거 제대로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딱 수도권 규제 다 풀어버리니까 뭐 이게 이제 엉망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이제 같이 따라왔고요.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의 패키지 속에서 튀어나오리라고는 국민들이 별로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프리랜서 글쟁이로 있었으면 사기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정당의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그 경쟁당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 보고 저거 사기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더 나쁜 놈 되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 인간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상대방 헐뜯기나 하고 상대방을 사기꾼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국정 망쳐놓은 거 변명만 하고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받지 그걸 있는 그대로 못 받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지금부터 좀 해야죠.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었나 또는 국민들이 제대로 이유를 알고 한 선택이었나 뭐 어떻게 보면 낚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라고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도 보면 사기는 사기 당하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이게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 사기 당하는 사람의 욕심을 내야 꼭 사기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네, 상대방이 욕심을 안 내면 사기가 성립 안 되는데
그 사기가 먹힐 만큼의 국민 잘못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정치적 사행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치적 사행심. 정치적 사행심이란 이런 겁니다. 조금 투자해서 왕창 버는 거. 경마장에 가서 뭐 막권 10,000원어치 썼는데 1,000,000원어치 된다든가, 집 앞에 있는 로또점에 가서 거기 1등 한 2번 나온다니까 나도 사면 1등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단순한 그런 사행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기꾼들이 하는 걸 보면은, 예,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트럭 한 대 세워놓고 저기 백화점에 납품하는 거 40만 원짜리인데 5만 원만 받고 준다고. 그럼 굴비 세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작물을 사는 거 아니에요. 작물을. 훔친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훔친 물건도 4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면 자기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사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사기 당하는 사람의 요행을 바라는, 또는 과도한 욕심, 또는 그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행위를 묵인하려는 동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기꾼의 전략하고 이게 맞아떨어질 때 성공한 사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런 사기 행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국민들은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데, 정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거대 미디어들이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 정책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마치 뭐 마음만 먹으면 7% 성장되는 것처럼, 기업의 CEO 했던 사람이 대통령 하면 저절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말하자면 아까 말한 굴비 사기 같은 걸 예를 들면 옆 사람이 옆에 누가 있다, 나도 사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까지 믿고 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한번 그랬으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표 차이도 너무 많이 났고, 예, 그리고 총선에서도 한나라당과 아류정당한테 거의 3분의 2나 되는 의석을 안겨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와서 그 후유증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눈을 스스로 멀게 한, 자기 욕망이 자기 눈이 먼 건데 그 욕망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부동산 욕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는데, 더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그게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고 싶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건 어느 국민이든 가지고 있죠. 욕망이면 욕망,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면 욕구, 열망이면 열망, 이것이 굉장히 크고, 일단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데 성공한 정당과 후보가 성공을 거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보죠. 뭐 그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오로지 경제적 욕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소망은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틀어서 대개 보면 한 4% 내외 약간 거기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경제학도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근처에 있는 나라로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그렇게 저는 봤는데,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걸 바랬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모여져서 이명박 대세론을 만들어냈고, 뭐 전과가 열 몇 개다, 뭐 BBK를 뭐 무슨 내가 만들었다 이게 해서 주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뭐 부패한 거 다 알지만, 도덕성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경제 살리겠다니까 찍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찍은 거잖아요. 근데 부패한 세력은 절대 유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국민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성장통이고, 우리가 여야 간의 정권교체, 역정권교체를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11년 전에 정권교체를 처음 해봤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역정권교체를 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 뽑았다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똑같은 국민들이 8년 동안 2번에 걸쳐서 부시 대통령 뽑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나라나. 언제나 뭐 돌이켜볼 때 어느 나라 국민이 아무리 돌이켜봐도 늘 옳은 결정만 했다, 그렇게 하는 역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어떨 때는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예, 재작년에 그 선거도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 중에 하나고, 예,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